크리스티나예요. 비슷한가? 안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좋다는데? 우리 저 PD는? 크리스티나예요. 새로운 타짜2 기대할게요. 죄송합니다 크리스티나님. 예, 무리를 해봤어요. 오늘 첫날이라고. 여기 원고 이렇게 써있네. 인생을 걸 한판 평론. 야, 평론의 인생을 겁니다. 저는. 예. 여의도 타짜 시즌2.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원섭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평론에 신생을 걸어요 왜? 서용주 빼고는 참신한 인물이 없어. 이 돌려막기도 아니에요. 아니고 참. 뭐 서영주도 알고 보면 묵었어요. 아니 뭐 제가 저 한숨을 쉬는 딴 게 아니라 이 세 형님들과 함께 어찌 이 코너를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할 게 편원밖에 없어 지금. 진짜 인생을 걸었다 이거네. 걸었어 나는.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타짜, 박타짜, 서타짜예요. 좋다 이거 오늘. 김타짜, 박타짜, 서타짜.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오늘 첫날이니까. 첫날의 주제가 묵직합니다. 요거 국회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맞자. 1년은 민주당, 1년은 국민의힘. 요거 제안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 김타짜. 예. 이거를 제안할 때 우리 김타짜가 추경호 원내대표 되는 거야. 빙의가 되는 거야 지금. 야, 이걸 던지면 무조건 민주당에서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면은 뭐 할 건 없는데 뭐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이지만 소수 여당으로서 상당히 그 민주당에게 타협의 공간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투쟁해왔고 주장이었던 것에 비하면 좀 면구스러운 제안이잖아요. 법사위 운영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당 입장이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된 거 그러면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맞자라고 한 것은 길을 터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거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놓고 무슨 소리냐 뭐 이거거든요. 네. 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 22대 국회가 개원한 다음에도 제대로 원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처음부터 이걸 타협하기 위해서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만 달라고 했으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 법사위원장만 달라? 네, 그러니까 세 자리 다 요구할 필요 없이 법사위원장만 달라 했으면 되는데 안 그게 줬을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 줬죠. 네. 처음에부터 이렇게 했으면 타협이 가능했을 텐데 예. 다 결렬되고 깨진 상황에서 마지막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민주당은 이미 그걸 뿌리치고 그냥 11개를 다 먹은 거거든요. 예. 이제 그 다음에는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렇다고 우리가 운영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두 개를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예. 지금 마지막 나온 게 그러면 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번갈아가면서 하자는 것에 이제 일종의 출구를 좀 제시한 건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복잡하냐면 그러려면 다시 또 열어서 법사위 운영위원장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1년 하고 또 2년 뒤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원내 이 대표단이 정말 통 크게 타협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쪽은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걸고 한쪽에는 너희들 7개까지 다 먹겠다 그러면 출구가 없어요. 이거 저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죠. 통큰 타협. 예, 통큰 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있어야 되는 건 있는데 제가 저 방송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의 통큰 타협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통큰 거는 통큰 치킨 뭐 이런 거 말고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서타짜. 네. 맥소장보다 서타짜가 좋아요, 그죠? 그래요, 서타짜 좋죠. 서타짜 좋지. 맥소장. 뭐 맥소장 영어의 맥도 아니고 서타짜가 좋지. 소리야 지금. 맥을 짚어야 좋지. 서타짜. 여기서는 서타짜. 딴 데서는 맥소장. 맥소장. 자, 서타짜.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겁니까? 아니 택도 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민주당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쉬운 쪽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운영 책임질 분들이 일도 안 하고 지금 상임위 밥그릇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나빠요. 누가요? 법사위 전반전에 국민의힘이요. 예. 뭐 법사위 1년을 뭐 하고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뒤에 하고 운영위는 그러면 우리가 하고 뒤에 민주당이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민주당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뭐냐면 근본적으로 원인과 진단이 틀렸어요. 네. 왜 법사위를 민주당이 고집하는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정상적으로 안 했다는 거지. 21대 후반기 때 줘봤잖아요. 줘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난리판을 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지키느라 대통령 배우자 지키느라 법사위가 아주 기형적으로 운영됐어요. 도와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해소를 시켜줘야 민주당에서도 아 그래 그러면은 뭐 협치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볼 게가 되는데 특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 각종 어떤 특검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말하자면 절차대로 통과시켜준다는 합의를 써주면 예. 그러면 한번 고려볼 만하지. 어. 무슨 그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얼마 전에 개혁신당에 저 천하람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었고 방금 전에 이준석 의원도 사실 그 얘기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최혜경 특검하고 원인. 예, 김종숙 죄송합니다. 잠깐. 저 이름이 비슷해서 김씨야 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면 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주는 거 야당에게 저 이당에게 원내 이당에게 주는 거 그 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 현실성 있는 아니에요? 아예 안 받죠. 민주당도 안 국민의힘에서 받고 국민의힘도 안 받을 받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미 역제안을 했어요. 네. 향후 1년 동안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국회 운영에 협조하고 존중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뭐 국민의힘이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고 말고로 어떻게 또 국민의힘이 약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서로 명분 축적용으로 네. 던지고 받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네. 나머지 7개 상임위 받고 들어올 건지 아니면 그냥 민주당이 다 먹으라고 그것마저 포기할 건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고 그 이상의 타협점이 지금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전략이 없었어요. 아까 김근식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법사위는 언감생심 아마 민주당이 절대 안 줬을 거고 과방위 운영이라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고집하다가 다 날려버린 거고. 그러면 박타짜의 전략은 김타짜는 반대네. 김타짜는 법사위만 가져왔어야 된다는 거고. 아니 그건 협상 카드였을 협상 거고요. 카드로, 예. 절대로 그건 안 줘요. 예. 그러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디렉터로 법사위 주고 아니 운영이 운영위가 과방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운영이 골치 아파요 저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인데도 뭔가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대한 감각을 좀 잃은 것 같은데 예.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아. 그래서 운영이 과방이라도 어떻게 건졌어야 되는데 예. 그런 협상 전략이 부재하고 그냥 강경론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약간 코너에 몰린 거거든요. 뭔가 들어갈 명분이 필요해요. 자꾸 민주당한테 들어갈 명분을 달라고 하는데 예. 민주당에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무원식 의장이 23일까지 여야 합의하고 안 되면 법대로 하자. 그 안 되면 그냥 상임위에 저 본회의에 선출하는 걸로 갈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다 독식하는 건데 물론 민주당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독식할 때 여당이었어요. 그랬다가 약간 부작용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독식했다가 뭐 이번에 야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긴 한데 예. 또 이게 뭐 국회에서 너무 독주한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예. 부담스러운데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에 갈팡질팡하고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 바닥이고 예. 이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김타짜가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입니다. 뭐 비전은 뭐 그렇다 치고 네. 전략이라도 짜보세요. 어떻게 복귀할 수 있습니까? 뭔가 그러니까 명분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그렇죠. 여당인데 이제 뭐. 지금까지 전략의 미숙함 그다음에 원내 협상을 할 때 우리 당이 너무 또 그 강경한 태도만 일관하다가 결국은 소수여당으로서 실익도 전혀 못 챙기고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마지막 추경 원내대표의 1년씩 교대로 맞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해 버리면 네. 잘 할 게 없거든요. 저는 그럼 제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이것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두 가지밖에 없죠. 아까 말한 대로 그래야 7개 다 먹어 너희들. 예. 왜냐하면 이게 21대 전반기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7개라도 우리는 가질게 하고 다시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 방법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지 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예. 18개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결연하게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국회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예. 저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소수 여당은 힘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다수 야당의 이 거대 완력 자랑, 근육질 자랑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다음에 여당인데 일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너무 독자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7개 받는 게 아니라 다 가져가라고 하고 그 대신 원내에 빨리 복귀해서 빨리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민주당 비판할 거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거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다음 주제로 보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누가 영입한 것인가? 요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길어요.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모 언론사에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들이 이 외부, 그다음에 신지호 전 의원이 자문그룹으로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영남 당원들이 걱정이 많다. 아, 좌파들에 둘러싸이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났어요. 그게 이제 오보로 판명돼서 그 기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한 라디오 길다.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뭐 언론 기사를 보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 그 좌파 인사들이 있어서 당원들이, 전통적인 당원들이 우리 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지호 전 의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뭔 소리냐. 김경률 전 비대위원 영입한 거 당신이잖아. 이철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인재영입위원장 때 영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저 이철규 의원이 영입한 거 맞다고. 내가 김경률 전 비대위원에게 들었다고. 이런 식의. 맞죠? 제가 사실관계.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박다짜.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이게 길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 들었어. 아니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라는 분은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내에서 예. 그 정치 공작에 굉장히 능한 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단 추정. 예. 한동훈 좌파 아니냐 뭐 이런 걸 띄워서 이를테면은 굉장히 강경 보수 색채 당원들로 하여금 당원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를 벌리겠다. 이 전략인 것 같은데 아니 김경률을 누가 영입했고 뭐 그로 인해서 그 한동훈 옆에 김경률이 있으면은 뭐 한동훈도 좌파다. 이게 도대체 지금 전당대회 더군다나 총선 참패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게다가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에 저 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예. 뉴라이트 활동을 2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도 좌파면 김근식도 좌파예요. 이철규 눈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무슨 언제적 색깔론을 들어가지고 이 전당대회 판을 만들려고 하는지 참 한심한 얘기죠. 그걸 가지고 말을 섞고 있는 사람들도 한심하고 진중권 교수는 또 뭐 그게 말을 섞습니까? 아니 진중권 교수는 이제 본인의 아는 사실관계 차원에서 얘기를. 아니, 본인은 이제 관련도 없는데 자꾸 자기를 갖다가 기사에 하니까 나왔으니까. 열받아서 했겠죠. 본인도 네. 기사에 나왔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판이 흘러가면 정말 저도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이지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리고 누구 말에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이 이렇게 가면 정말 아직도 매를 더 맞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간다는 건 어떤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친윤 비윤 친한 비한 가지고 네. 마치 개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으로 지금 이게 완전히 무슨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가는 건 정말 그야말로 권력의 불나방 되는 거에는 방법이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게 한동훈 후보가 나오든 나경원 후보가 나오든 윤상현 후보가 나오든 총선 참패 이후에 우리 당은 이러이러한 걸 잘못했고 앞으로 남은 내 임기 당대표가 되면 2년 동안 이렇게 당을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대선 때는 정말 지금 우리 낮은 지지율이지만 꼭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겠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비전과 자기 전략과 당 개조의 방향들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 건 지금 나오는 사람이 없이 당신 친윤이지 당신 친한이지 이렇게 지금 서로 낙인 찍기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당협위원장으로서 서글프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철규라는 분은 왜 이걸 가지고 나왔을까. 이건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고리타분한 색깔론인데 일단 저 기사 몇 개를 말씀드리면 지지난주인가요? 모 언론에서 기사가 났어요. 영남 중진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강남 좌파라고 표현했나? 그러니까 사상 검증해야 된다. 글쎄요, 그런 얘기하고 글쎄요. 이철규 기사가 있었어. 이철규 의원도 그 언론 인터뷰 보면 좌파 사람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 우리 당의 가치와 맞지 않아서 전통적 당원들이 우려가 많습니다. 그게 라는 그런 얘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그걸 다 당해봤죠. 21대 그러니까 2020년에 제가 그 당시 통합신당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미래통합당 만들 때 관여하고 제가 처음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송파병에 처음 가보니까 수많은 그 아스팔트 우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일단 사상 검증을 해요. 김근식 너 전향한 거 맞아? 네. 너 유장 전향이지. 네. 그래서 그분들 다독거리고 그 당협 조직 처음에 하느니라고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말을 안 하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도 지금 똑같은 그 사상 검증을 하는 지금 일종의 일각의 시도가 있다고 봐요. 이러면 당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그때 이야기했지만
아스팔트 우파에 그동안 열심히 싸운 건 인정하지만 아스팔트 우파가 보수 순혈주의에 빠져서 당신은 예전에 그랬으니까 당신은 예전에 아버지가 그랬고 뭐 당신은 과거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당신 직장은 이랬으니까 이런 식의 낙인찍기를 하면서 우리랑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 지금 이 판에서 우리 전당대회가 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를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수 정당이 수도권에 참패한 이유가 뭡니까? 수도권에서 중도층을 못 가져와서 참패한 겁니다. 근데 중도층은 켜녕 자기들 내부에서 진짜 가짜 따지고 있으면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개딸당한테 포박당에 있듯이 왜 또 민주당이 나와요? 우리 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아스팔트 알겠습니다. 우파에게 보수 순혈주의에게 포박당해가지고 사상 검증하려는 일부 영남에 골 때린 사람들 그다음에 그걸 더 전달한 이철기 의원들 반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따자.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길게 하셔도 돼요. 길게 해도 돼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사상 검증하자고 덤비는 친윤들이요. 예. 지금 이제 공색해요.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한동훈 이 인물에 대해서 사상 검증한다. 강남 좌파다. 예. 그러면 한동훈과 20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 십자가 위에 세워야 됩니까? 어허.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쥐약 먹는 집단이라고 표현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것이고 누워서 침뱉기인데 이게 국민의 상황을 제가 물론 남의 당이라서 너무 제가 가혹하게 생각할 생각은 없지만 예. 아, 좀 괜찮아요. 이제 민주당 얘기 나오면 또 가혹하게 할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의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은요. 예. 어떤 이런 뭐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시키고 그다음에 용산과에 단절하고 친윤 그룹들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당에 대한 개혁을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철규 의원 등등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용산에게 손을 들어서 도와주세요. 지금 하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별 잡을 꼬투리가 없어서 지금 네. 꼬투리 잡는 건데 본인들 스스로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강남 좌파를 데리고 선거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영주 그 소장은 아직도 윤 대통령을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철규 의원 등등이 용산을 향해서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네.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추정 일단. 이미 시킨 거예요. 이렇게 가라. 네. 그럼 그 전략은 이 뭐예요? 전당대회를 그냥 웨이트 앤 씨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동안. 그럼 그 얘기는 예. 진짜 추정해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좌파가 많다. 그래서 뭐 그런 사상적인 문제를 건드려서 영남의 전통적 당원들을 불안하게 해서 그 당원표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닌 반대의 편에게 가게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7대3 8대2가 뭐 그렇게 중요한 그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그 전당대회 앞두고서 룰 변경하면서 7대3은 조금 힘들지만 8대이면 해볼만하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발목 잡아서 주저앉히는데 네. 8대이면 해볼만하다. 우리 당원들의 성향으로 봤을 그러니까 때. 제가 말했던 그 전략대로 가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친윤들이 이거 밀어붙여서 네. 뭐 누군가를 상정해 두고 했겠죠. 누군지 우리 다 알지만. 누구? 아 누구겠어요 지금. 다 몰라요. 아닌 척하면서 사실상 친윤의 물밑 지원을 받아 손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 자 일단 나경원 의원은 난 친윤 지원 받은 적 없고 아니, 친윤 비윤 친한 비한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라고 아니, 얘기했다. 겉으로 지원 받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예. 저는 네. 이게 지금 똑같은 경우를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난번 이번 총선에 경선을 치렀잖아요. 경선 치를 때도 당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하는데 그때도 저랑 경선했던 상대방 쪽에서 했던 비슷한 공작이에요. 김규식 옛날에 평양 갔다 왔다. 좌파였다. 마지막 가면 그런 걸로 막 이제 당원들을 이제 그 자극 갔다 왔어? 아, 자극합니다. 다녀오셨어요? 그 공식 좌파 수행원으로 맞네.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극해서 결국은 자기 편들 이른바 태극기 우파들 결집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일부 태극기 우파들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극적인 선동을 하는 건데 이해하나 그것이 과연 본선에 가서 총선에서의 득표력 총선에서 중도층을 데려올 수 있는 어떤 승리의 견인차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망한 이유가 중도층 놓쳐서 망한 건데 자기들 당내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야 쟤는 사상이 불온해. 쟤는 우리 아스팔트 우파가 아니야. 쟤는 검증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선동해서 이른바 소수의 태극기 우파들만 결집시켜 놓으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기 의원이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논쟁이 진행되는 건 정말 우리 당한테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정말 알겠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친윤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좀 주저앉히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전략을 짠다고 하면 네. 언론에서 어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전략들로 어대한의 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건 대세잖아요. 대세.
어대하는 어떤 명칭이 아니라 예. 흐름이고 대세예요. 그러니까 예. 정치라는 거는 그 대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 우리 김근식 타짜께서 얘기하듯이 결국에는 그런 늘 써왔던 방식이에요. 상대를 뭐 사상 검증을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이격시킨다든지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친윤의 어떤 등을 얻고 예. 그러면 당원들을 그쪽으로 바구리를 담고 나머지는 좀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름대로 좀 이격을 좁히자라는 전략을 쓸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용산이 참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더 들어올 거다? 저는 이제 들어올 때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제가 뭐 그분을 예. 뭐 믿지는 않지만 그리고 무능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분 스타일은 변하지 않아요. 무대뽀로 밀고 들어옵니다. 앞서 이준석 의원도 무조건 들어올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들어올 것인데 어떤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알잖아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냥 대파 확 들고 예. 발언 확 하고 예. 경로하시고 예.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이 친윤계 쪽에서 던지는 이런 빠르면 찔끔찔끔 전략이거든요. 예. 늘 써오던 전략.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입장에서는 호소하는 겁니다.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저는 그렇게 좀 분석하는 편입니다. 상대의 분열을 노리는 거구나. 아니 그냥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러면 박타짜 예. 나 의원 나올 거로 봅니까? 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셈이죠. 아니 근데 원래 오늘 뭐 출마 선언을 할 거다라는 보도가 그러니까 어디 일제히 있었는데 오늘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출마 선언만 안 했지 SNS에 앞서 어? 나는 뭐 친윤 뭐 반윤 이거 아니고 이제 통합적인 메시지를 냈잖아요. 안 나올 거면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또 장서면 지나치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늘 장서면 나오는 건데 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자. 드렸지만 삼타자 여러분 이 음악이 나오면 광고를 드려야 됩니다. 예, 출연료를 드릴 수 있어요.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앞서 요즘 그 얘기 하고 있었어요. 나경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마저 좀 이어서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든 뭘 하든 뭐 전당대회 나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자기 계획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윤이 꼬드기고 부추긴다고 나갈 문제가 아니고 그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여권 지지층들 사이에 익숙한 정치인이에요. 전국구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새로운 정치적 기대, 어떤 새로운 비전 이런 게 그분한테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기대가 아닌 거죠. 한동훈 이를테면 비대위원장하고 비교해 본다면.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동작을이라는 험지에서 당선이 된 건 예. 정권 심판원을 비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의 비윤 이미지 때문에. 연판장 때문에. 네, 연판장으로 당했다. 네.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니까 약간 동정심도 있고 예. 저 사람은 조금 이번에 살려주자. 물론 상대 후보가 조금 그 약했던 것도 있지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 정치를 설계해야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쨌든 당내 이런저런 공학에 주판을 튀겨가지고 친윤들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볼까 이러면 어렵게 쌓았던 서사가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그냥 뭐 중진 정치인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출마를 하실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자기 계획이 뭐냐 친윤이 꼬드긴다고 나올 게 아니라 그게 좀 중요할 거라고 봐요. 야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헛다짜. 네.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출마해요? 그러면 포지션 이게 중요하잖아. 구도는 어디다 발을 딛고 시작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네. 박사 우리 당신은 강원석 누구십니까, 타자께서도 이거? 얘기했는데 Who are you? 이거 나경원 물어볼 의원 거예요.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덜해요. 이게 친윤과 나경원 만에 하나 나경원 의원이 친윤의 사실적인 말하자면 먼저 지원을 받는다면 예. 둘 다 불편한 어떤 동거예요. 친윤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불편하고 네. 나경원 의원도 친윤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서로 얻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고 나경원 의원 자체는 친윤의 지원도 받으면서 본인이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호소를 할 수 있어요. 그 룸이 있잖아요. 양쪽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도 호소하면서 그다음에 친윤 부분들은 네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야? 당신들 뭐 후보 있어? 내가 해줄게. 이런 스타일이거든 지금 상황이. 본인에게는 양수겸장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밀판 발언 이런 거. 자체가 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국민만 보면서 우리 보수 국민의힘을 제대로 뭐 살리기 위한 역할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상 나경원 의원은 권토중례를 꿈꿀 것이다. 왜냐하면 21대 때 그 수모를 당하면요. 예. 정치인들이요 잊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의 포지셔닝은 굉장히 중요하게 변수가 될 텐데 예.
저는 우선 그 전에 친윤에 대한 지금 상황의 정치 국면에서 개념 정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념 정의라는 네. 건 친윤이 분화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친윤이라고 한다면 저부터 친윤이죠. 제가 이마빌딩부터 시작해서 선대위 했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한 이철기 의원 등등이 이야기하는 지금 나오는 친윤은 뭐냐면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권력 바라기들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쳐다보고 용산 쳐다보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해가 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쫓아가는 그게 연판장 돌렸던 거고 이준석 징계했고 김장현도 했던 거고 강서구청장 선거 냈던 거 아닙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찐윤이었었던 건데 권력의 분화방처럼 그냥 권력에 줄대했던 사람들이 친윤으로 지금 자리매김 돼 있어요. 그런 친윤에게 무슨 지원을 받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친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하고 친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염됐다고 동의하면 나경원 의원은 친윤에 대해서 그걸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가 이 당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당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고 저는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예컨대 이른바 권력 불나방 같은 성격으로 평가받는 일부 인사를 친윤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미지로 데려와서 최고위원 후보로 한다? 이건 한동훈 위원장도 오염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민심이 정확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해요. 그럼 뭐 출마 선언하고 기자들 간에 뭐 일문일답이 좀 있을 거고 뭐 이제 뭐 언론 인터뷰도 하긴 하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받게 될 질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타짜가 기자라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씩 해보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가장 큰 질문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른바 당정 관계와는 다른 예. 어떤 당정 관계를 가져갈 거냐 이 질문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동안에 윤 대통령의 그립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친윤들이 권력 바라기가 된 거는 윤 대통령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윤의 핵심은 윤석열인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당정 관계를 가져갈 거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일 거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고심하는 바도 그 대목일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현안들이죠. 국회 소수당이 원내대표가 되는 건데 예. 당장 뭐 특검부터 시작해서 최혜병 특검 또 김건희 특검 이 국민적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답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냥 뭐 가장 무난하게 답할 수 있는 거는 당의 의중을 모아서 하겠다. 근데 그건 무난한 답일지 몰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맥 빠지는 얘기죠. 국민들이 듣기에는 특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7월 달이면 다시 이 넘어오게 될 텐데 통과돼가지고 본회의에 어떻게 할 거냐 당장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기존의 국민의힘 기류하고는 다른 한동훈의 답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비전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왜 당대표를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기가 있고 그 여당 여권 내에 소명이 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정치인 한동훈이 돼서 무너진 보수를 어떻게 살려서 수권 능력을 갖게 하겠다는 한동훈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똑같이 2조 심판 그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러면 당대표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자, 서타짜 하고 이제 김타짜 네, 얘기죠. 보통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고 앞에서 이렇게 다 질문해버리면 다음 기자가 질문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지혜를 짜야 되죠.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표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면 당정관계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출마 이유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꼬리를 물어서 왜 출마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정치인 한동훈은 뭘 꿈꾸는지 그러니까 뭐 대권 얘기도 물어볼 것 같고요. 정말 이게 발판인데 뭐 지금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나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냥 평이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질문들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타짜는요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니까 본인이 지금 저 한동훈 저 캠프라고 할게요. 캠프의 메시지 팀장이다, 상황 실장이다 가정을 하시고 이 질문들에 뭐라고 답변하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일단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외 당대표를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원외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원내 투쟁이나 대야 투쟁보다도 당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이 이러다간 무너지겠다는 위기감 속에서 그걸 구원투수로서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당원의 기대와 국민의 기대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무슨 이조 심판 다시 이야기하는 건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 당을 어떻게 바꿔놓겠다. 그래서 3년 뒤에 정권 뺏기지 않겠다. 요 이야기를 내놔야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 친윤해가지고 친윤도 일부 나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미지의 그런 전술적인 고려하는 거 의미 없어요. 국민만 바라보고 예.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정확히 찍고 3년 뒤에 정권을 어떻게 어떻게 재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예. 명확한 자기 입지를 가지고 그 일관된 모습으로 가야지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다짜 한 전 위원장이 제일 피하고 싶은 질문은 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사실은 그 지금 얘기했던 질문들을 피하고 싶죠. 당정관계 질문 피하고 싶을 거고 네. 특검. 특검 피하고 싶을 텐데 예. 약간 딜레마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새로움을 가지려면 예. 기존의 대통령실이나 또 기존의 여권이 보였던 모습과는 달라야 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내부에서 진짜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예. 거예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조언하고 싶은 바는 예. 그냥 당대표 할 거면은 무난하게 해라. 답을 그냥 당대표하고 말 거면. 네,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를 넘어서 대선을 한동훈 뽑으면? 시대를 만들려면은 다른 답이 필요하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구심은 뭐냐면 의구심? 예. 윤석열 부하 한동훈이에요. 검사 아니냐 어차피. 예. 그럼 똑같이 검사 정치 할 예. 텐데 그리고 실제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조 심판론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더 검사 이 정치를 봐야 되나. 예. 근데 그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른 답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이 당정 관계나 현안에 있어서 다른 발상과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